기사쇼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한 배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연기 활동한 지는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배우 사실 아직도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이 친구의 도루코 역으로 유명하죠. 김정태 씨. 김정태 씨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악역 전문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00만 관객을 모은 7번 방의 선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캐릭터, 선굵은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또 육아예능에서 약궁이라는 아들이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키가 168cm가 될 정도로 훌쩍 자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김정태 씨가 그 사이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습니다. 간암 투병 때문에 꽤 오랜 시간 활동을 중단해야 됐었고, 간암 투병을 딛고 지금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가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이 김정태 씨가 시집을 발표했다는 거죠. 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기처럼 써내려간 저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제목은 내 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집을 이 시점에 내놓게 된 이유, 그리고 그가 30년 연기자 생활 동안 틈틈이 적어놓은 이 47편을 담은 시집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김정태 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김정태 씨 올해 52입니다. 이 반백살이 넘은 이 나이에 갑작스럽게 시집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집을 사실 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김정태라는 배우와는 또 이미지가 이렇게 딱 찰떡 같은 느낌은 아닌데 시집을 근데 30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라고 얘기가 뭐 들어서요.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네네. 오랫동안 써왔던 그 습작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네. 출판하게 됐죠. 아, 이 시집을 그럼 내려는 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좀 분실도 많이 했고 네네. 또 이게 뭐 사실 시지만 아주 내밀한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 네네. 조금 뭐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뭐 욕망은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제안이 왔을 때 이렇게 응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예. 먼저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시를 쓰신 걸 알고서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시고 이렇게 네. 연락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 그렇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태 씨는 그동안 꾸준히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공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본인이 글을 써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 기록을 진짜 하나의 완성본으로 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시집을 출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집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내 눈 속에 사는 사람. 여기서 이 제목은 일찍 김정태 씨의 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반영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끼는 글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모친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네. 예, 내가 너희들을 본 것처럼 네.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네.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지만 내 눈 속에는 나의 어머니, 너희들 할머니도 너네들을 보고 이렇게 보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마음속에 항상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신을 닮는다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애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빛 속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 눈빛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그 의미에서 내 눈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풀어서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태 씨가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배우 김정태가 아니라 사람 네. 김정태에게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어릴 때부터 네. 써왔던 그 취미이자 뭐 네. 일기 같은 거라. 그래서 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로서는 굉장히 뭐 자연스럽고 또 저희들은 늘 뭐
시나리오나 대본에 늘 곁에 두는 직업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질감 있는 작업은 아니고 저 뭐 늘 뭐 남들이 일기를 쓰듯이 뭐 저는 네. 글을 쓰니까 뭐 그런 아주 일상적인 저의 루틴입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는 늘 네. 이제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전에는 글로 연습장에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네. 카카오스토리 나만 보기에 나만 네. 보기로 해서 이제 내리 쓰고 이러죠. 아, 영감이 올 때는 뭐 언제 뭐 지나가다가도 오고 뭐 자기 전에도 오고 뭐 네. 대중 없죠 뭐. 음, 자, 다음은 김정태 씨의 투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워낙 선굵은 캐릭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정태 씨가 몸이 아프다 이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 발탁이 됐었고, 이 드라마가 아내의 유혹을 비롯해 숱한 히트작을 냈던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화제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암 판정을 받고 워낙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 이 시집에 어떻게 담겼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투병 생활을 겪으셨으니까 예, 예. 그런 과정이 이렇게 글을 예. 쓰는데 좀 더 원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나요? 수병이 원동력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네. 큰 고민 덩어리가 뭐 생긴 거니까 그때 그 상황을 조금 기억을 좀 너무 큰 이제 수술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소상히 한번 내 마음속에 좀 남겨두고 싶은 그런 네. 나중에 혹시 내가 건강해지면 아 내가 그때 이랬구나라는 거로 그냥 일기같이 그렇게 뭐 썼는데 뭐 그런 네. 그게 뭐 원동력이라고 되려고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한 개인의 그 기록으로 네. 내 마음의 기록으로 적어놔야겠다. 그냥 또 마음이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글이 적어지더라고요. 뭐 아, 적으려고 오히려 그런 그 것도 시기에. 아니고. 네네. 예. 당시 김정태 씨는 간경화가 있는 상태였고요. 초기 단계에서 간암이 발견이 됐던 거였죠. 그 시기가 2018년 10월인데 그때 간암 판정을 받고 한동안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글쓰기는 계속 이어갔는데 그때의 마음을 담은 시가 바로 동대신동 와병인입니다. 세 편의 시인데 이 동대신동은 부산에 있는 당시 투병생을 하면서 김정태 씨가 살았던 동네 이야기고, 와병인 동대신동에 살고 있는 아픈 사람, 이런 뜻인 거죠.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기억과 미래를 더듬는 동안 살이 가늘어지고 뼈가 가늘어지고 간에 불덩이가 떨어진 거라며 약봉투 들고 건너가기엔 조금 멀어 보이는 건널목 앞. 살이 가늘어지고 뼈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간에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다. 이 간암 투병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건널목이라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가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현재 김정태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실 김정태 씨 지금은 투병 생활을 마무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정태 씨의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저희 뭐 제가 제작사로 제작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네. 만료하고 예 네. 그냥 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쵸. 풍기가 개봉을 하고요. 아직 한 편이 더 남아 있는데 이제 네. 그거는 아직 개봉 날짜를 확실하게 조금 더 조율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김정태 씨는 시인 외에 또 다른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데 가족여행이라는 제목의 장편 영화를 준비 중이에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의 얘기를 담는데 내년 5월 개봉을 목표로 잡고 이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태 씨가 연출 그리고 주연까지 맡았고 이외에도 배우 서영희, 이휘양 씨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아프면 인생을 새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이 간암 투병이 김정태 씨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프고 나서 연기를 드디어 그만둬야 되나, 그만해야 할 것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나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도 너무 많고요.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몸도 안 좋고 하니 무너지더라고요. 괴로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새로운 일, 즉 시를 쓴다거나 또는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활력을 얻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금융치료는 아니냐라는 농담에 대해서 김정태 씨는 그게 명이다.
출연료가 명이더라라고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건강입니다. 건강해지니까 활동도 다시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금융치료, 돈을 버는 건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거죠. 자, 김정태 씨의 30년 인생이 정말 진솔하게 담긴 책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